여러분들의 뇌 안에 나를 위한 비서를 뒀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비서의 역할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자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비서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있나요? 혹시 비서가 아직 채용되지 않았거나 너무 오래 휴가를 가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은 이 비서 자아를 한 명 만들어 놓으시고 이 비서 자아와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코칭 심리를 공부하는 작가 손아연 여름바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내가 왜 효율적으로 일을 하지 못할까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다들 영상 보고 오셨죠?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아마 지난 영상을 꼼꼼히 보신 분들은 이미 거기에서 많은 힌트를 얻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야기한 것들을 토대로 한번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가 효율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이유가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아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목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코칭 심리에서는 목표를 설정할 때 SMART를 사용해서 목표를 설정해요. SMART는 SMART의 약자인데요. S는 specific, 구체적인, M은 measurable, 측정 가능한, A는 available,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R은 realistic, 현실적인, T는 time bound, 시간 제한이 있는 이란 뜻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나의 목표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현실적이고 달성할 수 있게 시간 제한을 둬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버로서의 목표를 한번 여기에 맞춰서 해봤어요. 구체적으로 저는 코칭 심리에서 제가 배운 것들 중에 유용한 것들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거기다가 간간히 사담도 같이 얻는 심리 에세이적 유튜버가 되고 싶은 게 목표예요. 이게 달성됐다라는 거를 어떻게 측정하냐라고 한다면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일단 기획을 잘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기획도 잘하는 게 뭐가 잘하는 거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측정 가능하게 내가 한 달에 3회 이상 유튜브를 업로드한다를 일단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거는 달성 가능한 목표이냐라고 했을 때 충분히 업로드하는 것 자체는 달성 가능한 목표일 것 같아요. 그럼 현실적이냐라고 했을 때 박사과정 치고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한 달에 3회 업로드 이거 박사과정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를 도와주시는 편집자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편집자분과 함께라면 좀 현실적일 수도 있다. 타임 바운드 이거를 저 올 한 해를 해볼까 해요. 올 한 해 월 3회 업로드 여러분들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 스마트라는 기준에 맞춰서 재진술한다면 어떤 목표가 될 것 같으세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목표를 만들 때 중요한 점은 첫 번째는 나의 내적 동기와 일치하는 목표여야 돼요. 저는 이 목표가 저의 내적 동기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목표라고 생각해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좋아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들 반응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댓글 좀 남겨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 자체도 재미있고 결과에 대한 반응을 보는 것도 재미있기 때문에 재미라는 저의 가치에 맞는 내적 동기와 일치하는 목표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이 목표가 끝났을 때 보상이 있어야겠죠. 저의 보상은 뭐냐? 제가 꿈꾸고 있는 게 있는데요. 5,000명 구독자가 되면은 라이브를 할 거예요. 라이브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해서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 집들이를 하고 싶어요. 집에서 이제 사람들이랑 불러서 같이 노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유튜브를 구독해주시고 라이브까지 참여해주신 분들이라면은 정말 저를 좋아해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서 6, 7분 정도를 초대해서 저희 집에서 집들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은 정말 5,000명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목표를 세우시면서 이게 내가 정말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목표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목표가 끝났을 때 나한테 어떤 보상이 주어질 수 있을지 혹은 나 스스로한테 보상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고 목표를 만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제가 왜 효율적으로 일하지 못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너무 해야 되는 일과 우선순위가 많아서 이 안에서 충돌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코칭할 때 그 말을 하거든요. 자아를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이 말이 뭐냐면 자아의 복잡성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는 자아가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건강한 사람일수록 또 상황에 유연하고 성숙하게 대처하는 사람일수록 다양한 자아의 컨셉을 갖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워킹맘의 경우 집에서 아이를 보는 엄마로서의 자아와 밖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아가 구분되겠죠. 당연히 엄마일 때의 자신과 일할 때의 과장님으로서의 자신이 일치하지 않을 거예요. 다르게 행동하고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저도 저의 자아를 건강하게 나눠보려고 해요. 코칭을 하는 코칭 심리학자로서는
고객의 만족이 제일 우선이다. 그럼 고객이 어떻게 만족할 것인지를 고민해봐야겠죠. 코칭 심리를 공부하는 박사과정생으로서는 연구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세 번째, 유튜버로서는 유익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이 세 개의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한번 효율적으로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사적인 저로는 그냥 대충 막 살기로 했어요. 왜냐? 인생의 모든 측면을 다 효율적으로 살 수는 없거든요. 퇴근 이후의 시간에는 최대한 망나니처럼 쉬고 그 이전에는 정말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우선순위들을 하나하나씩만 딱 가지고 그것만을 향해서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머릿속이 복잡하다, 너무 다양한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하시면은 내 안에서 각각의 역할들을 좀 분리해 주세요. 마치 한 회사에서 A팀장이 있고 B팀장이 있고 C팀장이 있고 D팀장이 있잖아요. 각각의 팀장들한테 역할과 기대를 배분해 주는 것처럼 자기 안에서도 코칭 심리 공부하는 서밤, 유튜브 하는 서밤, 그림 일기 그리는 서밤, 그냥 사적인 서밤 이렇게 나눠 놓는 거죠.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역시 사적인 서밤이겠죠? 나머지는 저를 위해서 일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각자의 자아들이 자신의 목표에 맞게, 가치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각각에 맞는 원칙들을 세워주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나의 삶이 하나의 원칙, 하나의 목표로 통일되지 않더라도 이 각각의 자아들한테 역할을 부여해 주시는 게 저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일과 시간을 구조화해 놓는 게 저는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구조화를 하냐면 일단 일이 각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봐요. 유튜브를 찍는 시간이 일주일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연구 준비를 위해서는 몇 시간을 써야 되는지, 코칭을 위해서는 주에 몇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일단 다 파악을 해봅니다. 일의 전체적인 덩어리를 파악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덩어리를 내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쪼개요. 유튜브라면은 기획, 촬영, 편집, 업로드 이렇게 쪼개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데요. 각각의 마감 시간을 정해놓으세요. 일 단위로 정해놓으셔도 좋고요. 시간 단위로 정해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 마감 시간에 맞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는 이 마감 시간에 맞게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하시면서 가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유튜브 촬영하는데 1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2시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일단 촬영을 하세요. 근데 어느 정도 내가 일을 하면서 A라는 일을 하는데 들어가는 총 시간이 파악이 됐다. 촬영하는데 나는 맥스 2시간이 걸린다라는 게 파악이 됐다면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마감 시간을 넘기지 않고 일을 하는 거예요. 마감 시간이 있어야지 그 한정된 시간에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요. 마감 시간을 넘기지 않는 연습을 해야지 그 다음으로 전환을 할 수 있어요. 저같이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촬영만 생각하고 촬영을 한도 끝도 없이 길게 하고 에너지를 쏟다 보면은 다음 일, 예를 들어 코칭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논문을 읽어야 될 수도 있는데 그 다음 일로 전환하기가 힘들고 다음 일에 쓸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기도 해요. 마감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완벽주의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감을 계속 질질 끌게 돼요. 그러면 어떤 끔찍한 참사가 발생하느냐? 마감이 있는데 안 끝냈는데 또 마감이 생기고 또 마감이 생기고 또 마감이 생기고 모든 마감들이 물려서 나의 압박감과 불안감이 점점 증가하면서 일을 미루게 됩니다. 일을 미루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들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째, 하나의 일을 쪼개라. 그리고 그 쪼갠 한 덩이를 하는데 시간을 한번 측정해봐라. 그 측정한 맥스의 시간을 그 하나의 일을 하는 예산으로 잡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예산을 넘기지 말아라. 넘기지 말고 그 예산이 다 하면 그 다음 일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쇼핑 갈 때 쇼핑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우고 그 범위 내에서 쇼핑을 하시잖아요. 일도 똑같아요. 일도 내가 구조화해서 하려면은 일의 리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리스트에 맞게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생각해서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예산을 초과하지 않게 일을 하는 연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를 찍는데 총 2시간을 넘기지 않고 촬영을 마칠 예정입니다. 시간 안에 작업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퀄리티가 좀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효율적으로 작업하는 방법들을 익히다 보면은 분명히 그 시간 안에서도 내가 생각했던 퀄리티가 충분히 나올 때까지 연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효율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점이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내가 진짜로 할 수 없는 일과 진짜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구분이 돼요. 내가 정말 효율적으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넘치는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은 과감히 포기해야 되는 일들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나니까 좀 더 남는 시간 혹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느꼈는데 하게 될 수 있는 것들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일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구조화해서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왜 효율적으로 일을 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반성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반성하는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나의 일의 전체 프로세스를 보완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시간도 반드시 빼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뇌 안에 나를 위한 비서를 뒀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비서의 역할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자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비서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있나요? 혹시 비서가 아직 채용되지 않았거나 너무 오래 휴가를 가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은 이 비서 자아를 한 명 만들어 놓으시고 이 비서 자아와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지금 내가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무엇인지,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동원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적화된 이 일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효율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너무 지쳐요. 효율에 대해서 너무 효율적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 왜 꼭 인생을 효율적으로 살아야 되나? 인생이라는 거 좀 비효율적으로 살면 안 되나? 효율적으로 살았을 때 문제는 없나?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